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그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문제풀이 동영상은요, 수전 방식 및 수전회로 보호 방식입니다. 이 문제 역시 25점짜리로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를 참고하실 책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된 건축전기 설계 기준의 수전 방식 부분, 그리고 수전회로 보호 방식은 정용기 원장님이 쓰신 의제 출판사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핸드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전 방식 및 수전회로 보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전을 어떻게 할 거고 수전회로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이렇게 세 줄로 써주면 좋다고 늘 말씀드렸고요. 또 내용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샤프로 써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공이 더 깊어지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개요는 지우고 다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프로 쓴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줄은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저는 개요를 썼습니다. 수전 방식이란 전력 공급 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거를 개요로 썼고요. 수전 방식의 1회선 다른 계통 수전, 동일 계통 수전 방식 및 수전회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해서 개요를 썼습니다. 개요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전 방식 선정시 고려이거든요. 바로 수전 방식이 아니라 기술사는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전 방식 선정 시 고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 부하 설비의 중요도, 두 번째 예비 전원과 수전 전력의 신뢰도, 3. 경제성 등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수전 방식을 바로 문제에 묻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전 방식 선정 시 고려에 대해서도 써준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수전 방식을 받을 때는 어떤 수전 전압이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세 번째 수전 전압 결정을 제 서브노트에 넣고 이대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전력 전기 공급 회사 전력 공급 약관 제23조에 1000kW일 때 1000에서 10MW, 10에서 400MW, 400MW 초과일 때는 어떻게 전압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고요. 이건 수전 전압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전압으로 수전 받아야 될지 용량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요. 단순히 1회선 수전이다, 단순히 2회선 수전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압이 이렇게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어떤 전압을 받아야 하니 거기에 맞는 수전 방식을 하겠다 해서 수전 전압 결정 방식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공보, 선계, 저는 암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공급 능력, 이 보호 계전, 선로 구성 계량법에 이상이 없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 40MW이면 1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22.9 kV로 수전받을 수 있고, 400MW 초과이면 3, 4호 kV를 받았는데 1호사 kV로 수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에서 저압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한국전력 설치장소 제공 시, 한국전력에 전기를 공급할 때 그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희망하는 저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전소 건설 부시 제공 시 어떤 이런 조건에 상관없고
변전소 건설 부지 제공 시에는 희망하는 특고압을 수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전전압 결정으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목 2번에 수전 방식 선정 시 고려, 세 번째 수전 전압을 또 고려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한 후에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수전 설비의 수전 방식인데요. 네 번째 수전 설비의 수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수전 방식은 1회선 수전입니다. 구성도는 전기 사업자 변전소,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건 수전 설비 1회선은 이렇게 한 선으로 공급받는다. 장점은 가장 경제적, 왜 한 라인만 공급받으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당연히 한 라인만 공급받으니까 공사기간이 짧다. 그리고 보호 개전 방식이 간단. 당연하죠. 이것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타 수전 방식에 비해서는 간단하다. 그 내용을 적어준 겁니다. 단점, 1회선 사고시기 때문에 단점은 사고 시 복귀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뒷장을 넘기면요. 네, 뒷장을 넘기면 서브노트 뒷장을 넘기면 계속 이어집니다. 크게 두 번째는 다른 계통 상용 예비회선 수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겠지요. 다른 계통 상위 예비회선 수전. 변전소 A에서 공급받고 변전소에서 B에서 공급받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중화로 해서 이 ALTS 하나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변전소 A에서 공급받는 수전 설비로 해서 MOF, 변전소 B로 해서 수전 설비 받는 거로 MOF, 그래서 MOF 이중화를 걸어서 한쪽 라인 사고 시 이 수전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타 설비로 전환하여 변전소 B 라인으로 공급해서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여기 읽어드리면 장점, 배전선, 변전소 사고 시 예비회선 절안 및 예비회선으로 절안하기 때문에 정전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1회선에 비해서 당연히 회선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고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린 내용은 동일 계통 상용 예비회선 수전입니다. 동일 계통에서 그러니까 같은 변전소에서 2회선을 받는 겁니다. 같은 변전소에서 2회선 받는 겁니다. 같은 변전소에서 2회선, 이거는 다른 변전소에서 받는 거고요. 같은 변전소에서 받기 때문에 한쪽 배전 사고 시 예비 회선으로 회선이 고장났을 때 예비 회선으로 절안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요 변전소가 사고 나는 경우 복귀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 루프 회선 수전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 루프로 구성해서 수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루프 회선 구성 방식의 특징은 전력회사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루프 형식으로 구성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점, 이거는 그 루프로 수전되기 때문에 이 차단기 용량들이 전 계통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전이 돼도 옆 라인에서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전기가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런 차단기 용량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용량, 삽입기기의 전 계통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우리나라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도 25점짜리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25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라 55점, 57, 8점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정리해서 푸셔야 합니다.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은요, 변전소에서 2회선 이상을 수전하고 수전용 차단기를 생략하고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변압기 2차 측은 전 뱅크를 네트워크 모선에 접속하여 이렇게 병렬로 운전하는 방식을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점도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설비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으나 우리가 설계 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꼭 써주셔야 되고,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도 25점짜리로 별도로 설명드리는데요. 이것도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출제됐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수전 방식입니다. 수전 방식을 설명드렸고, 문제에 수전회로 보호거든요. 25점짜리로 수전 방식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수전회로 보호 방식과 이렇게 붙여서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전회로 보호까지 해서 그 3페이지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술사 답안지 작성할 때 3페이지가 넘어가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 한두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좀 오버하게 됐습니다. 수전회로 보호 방식에는 방사상 선로의 단락보가 있는데요. 전원이 1단에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고 발생 시 여기 D점에서 단락사고 발생 시 단락전류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위로 흘러가거든요. 단락전류 사고 시 단락전류는 화살표와 같이 흘러서 이게 A, B, C 차단기, 이게 A 차단기, 이게 B 차단기, 이게 C 차단기인데요. 같이 흘러서 과전류 개전기는 모두 동작한다. 보호 원리 각 개전기의 시안, 이 OC라고 하는 게 과전류 개전기거든요. 각 개전기의 시안을 동작해서 A보다 B보다 C가 빨리 동작하여 사고점이 사고 난 데를 바로 차단해 주어서 사고가 다른 쪽으로 파급하지 않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상 선로의 단락보호, 그러니까 전원의 1단에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1에선 받는 경우, 그러니까 한에서만 받는 경우 이렇게 적용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에 설명드린 거고, 1회선만 있는 거고, 루프 회선 수전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전원이 루프로 돼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의 양단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호 원리를 처음에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P점 사고 시, 여기 P점 사고 시 A1보다 A2가 빨리 동작하고, B군에서는 B1보다 B2가 빨리 동작한다. 또 A3는 전류 방향이 거꾸로 되게 이쪽에서 오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에서 오르고 이쪽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아 A2만 선택 차단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류 방향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요 A1점에서 사고 나면 A2 차단기가 동작하고요. 그리고 B1점에서 사고 나면 B2점에서만 사고 나서 이쪽으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여기서 먼저 차단된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에 보호되는 보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 변전소, B 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될 때 전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사고 난 게 이쪽으로 파급되지 않고 사고 난 회선에서만 차단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A1보다 A2, B1보다 B2가 동작 시간을 빠르게 해서 사고 난 지역에서 그 보호 개전기가 동작해서 사고를 차단한다는 그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세 번째는 루프 수전인데요. 루프 수전은 보호 원리는 동일 루프에 이어진 전력회사 변전소 및 각 수용가에 표시선 개전기를 설치하여 구간 내 사고 양단 고속타단 구간의 사고는 부동작한다. 요 루프 수전에서 보호 원리입니다. 이거는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프에서는 다시 설명드리면 동일 루프에 이어진 전력회사 변전선 및 각 수용과의 표시선 계전기를 설치하여 구간 내 사고 시 양단 고속 차단, 구간 내 사고 시 부동작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 선로 안에 있는 거는 구간 내 사고는 양단을 고속 차단하고요. 구간 내 사고는 다른 쪽 루프에서 사고 나는 것은 구간 내 사고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 수전에는 표시선 개전 방식으로 해서 표시선 개전, 여기 표시선 개전기, 표시선 개전 방식에 의해 차단되는데요. 전류 순환 방식과 전압 방향 방식이 있습니다. 전류 순환 방식은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선. 그래서 전류가 순환돼서 이 억제 코일로 일반적인 전류는 억제하는데 사고가 커지는 경우 이 동작 코일이 동작하여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전류순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전압 방향 방식은요. 여기 억제 코일이 있고 동작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여기 CT나 PT에서 읽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 우리가 설정했던 그 값을 넘어가는 경우 여기 단락 30% 검출 목표 여기 보시면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120% 정정 요 설정값 단락은 30%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 코일은 125% 정정하는데 이것이 오버되면 이 동작 코일이 동작해서 계전기를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상시 전류가 표시선을 환류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장에는 당연히 계전기가 동작하겠지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상시는 전압 방향 방식은 정상시 2차 전류에 상당하는 전압이 가해지고 전류가 표시선을 환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압으로 검출하고요. 전류 표시선은 이렇게 환류하지 않는 방식, 전압으로만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고장은 당연히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고요. 설정값은요. 단락은 30% 지락을 검출을 목표로 하고 오동작 방지 위에 120%를 정정합니다. 지락은 30% 검출을 목표하고요. 지락전류 유효분은 10에서 20% 정정합니다. 이것은 핸드북에 나와 있는 루프 수전에 대한 보호 방식이고요. 세 번째, 평행 이회선 수전 회로입니다. 읽어드리면 보호 회로는 평행 이회선은 평상시 평행되고 있는 양회선 전류가 평상시에는 평행돼서 흐르고 있는 양회선 전류가 이제 3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평상시에는 전류를 흐르는 평행 이회선 방식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양쪽을 검출하고 있다가 사고 시에는 이 전류 불평형이 틀어지겠죠. 여기서 지락 사고가 나면 지락 전류 때문에 여기에서 10A가 극단적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여기서 10A가 흐른다고 하면 여기가 지락 전류가 흐르면서 지락 전류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 사고 시에는 불평형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평행 이회선 보호 방식입니다. 평행 이회선 구성은 평행 이회선에 변류기를 교차 접속하고 차동 회로를 삽입해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거든요. 읽어드리면 배전선 단락보호, F점 단락사고 발생의 경우 변전소 과전류 계전기 50일이 동작하여 프로텍터 주 차단기 67이 동작해서 이 프로텍터 차단기 67이 동작해서 차단기 T1을 개방하는 방식, 이거를 개방해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표주고요. 그러니까 배전선로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경우고요. F점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전소 과전류 계전기 주 프로텍터 이 67 이 계전기가 검출하고 있어서요. 여기가 사고 나면 50일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해서 변전소를 보호하고 소프트 네트워크도 3개가 병렬로 운전하는데요. 사고된 지점을 차단하는 방식이 소프트 네트워크의 그 배전선 단락 보호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협조시 고려는 통과 전류는 프로텍터 차단기, 그러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차단 용량 이하이므로 퓨즈
허용 단시간 특성 이내에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퓨즈 설명드렸듯이 차단 용량이 퓨즈 단시간 허용 특성 이내로 해서 퓨즈보다 차단기가 더 빨리 동작해야 된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차단기가 퓨즈의 허용 단시간 특성보다 더 짧게 해서 먼저 차단해서 퓨즈가 용단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그림이 좀 많았기 때문에 4페이지로 부득이하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3페이지가 넘어갔던 답안지는 이거 한두 문제 중에 그 한 문제가 이겁니다. 결론은 또 말씀드렸듯이 샤프로 썼습니다. 공급 신뢰도가 낮은 경우 1회선 수전을 한다. 공급 신뢰도가 낮은 경우, 왜냐하면 경제성이나 이런 방식 때문에. 근데 공급 신뢰도가 높은 경우 2회선 수전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수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파급 효과의 그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VCB 이거 설계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VCB 이렇게 한 회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또 MOF 특징적인 것만 그리겠습니다. MOF 그래서 여기 부하 TR이 있고 부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들어오는 쪽만 2회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용과 내도 2회선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2회선을 구성해서 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문제는 수전 방식 및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25점짜리로 출제되고 뭐 수전 회로 보호 방식도 별도로 25점짜리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수전 방식과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을 이렇게 4페이지로 25점짜리로 정리해서 수전 방식이 중요하면 수전 방식만 물어보면 수전 방식을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수전 회로 보호 방식만 물어봐도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을 풀어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채점관이라면 수전 방식만 25점짜리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나 수전 방식만 잘 썼어. 이게 아니라 수전 방식을 좀 더 깊게 써주지만 마지막에는 수전 회로 보호 방식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 답안지에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채점관이 볼 때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전 회로 보호 방식만 물어봤지만 수전 회로 보호 방식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수전 방식 개요는 당연히 쓰시고 수전 방식 선정 시 고려 그리고 이 수전 설비 수전 방식도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을 써주신다면 제가 채점관이라면 전체적으로 이 수험생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구나 해서 그래도 조금 더 1, 2점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수전 방식 및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술사를 공부하고 제가 합격하고 또 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공부할 때 늘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부분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 묻는 것만 쓰지 말고 그 질문한 이면에 걸쳐져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수전 방식이라고 해서 동영상이 끊겨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전 방식 및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이라고 해서요. 그것만 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이 고려되어야 되고 기술사라면 수전 방식만 물어봤다고는 하지만 수전 방식 결정 시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도 이면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책은 맞습니다. 국토해양부 책을 보셔야 되고 의제 출판사 책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책 보시는 것보다도 이 두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하실 수가 있고요. 세이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답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수전 방식 성장 시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뭐 써줄 게 없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작성하실 때 그것들은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쉽게 암기됩니다. 이 동영상 끝나고 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국토해양부 책을 정독을 하시고 그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정독하시고 의제 출판사 수전 회로 보호 방식도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정독하시고 밑줄 긋고 정독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서브노트로 적어 놓으시면 적는 순간에 암기가 50% 이상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기의 부담이 굉장히 덜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논술 시험에서 약간의 변동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